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6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5회차까지는 주로 마이스 분야에서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마이스 산업도 있지만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주최하시는 주최기관에 계시는 협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재 협회와 학회에서는 향후에 이런 행사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제가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나다 순으로 짧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현수 산업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 포럼 네, 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한번 모시는 지금 이제 기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한국혈관학회 회장 맡고 계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오구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외 협단체 소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MCI 코리아의 오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이제 코엑스도 보유하고 계시고 실제로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 한국무역협회의 회원 서비스 실장을 맡고 계시는 주동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네 분한테 거의 공통 질문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협회라든지 학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지 우선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먼저.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년째 서울 포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는 5월에 항상 매년 5월에 하다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7월로 미뤘습니다. 6월 30일 양일간 치렀고 해외 연사 초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사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포럼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최대한 오프라인으로도 집계를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구택 교수님. 예, 사실 저는 한국 혈관학회 회장을 하면서 실제 2016년 그러니까 세계 혈관학회가 2년마다 개최되는데 주로 이제 대륙을 옮겨가면서 하는데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또 유럽,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외의 지역에 한번 오니까 한 8년이나 10년 정도의 아시아권에 한번 오는 그 학회에 제가 학술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 실제 9월 둘째 주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4일 동안. 근데 이 학회를 이제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전 세계 프리너리 렉처러를 13명 그리고 인바이트 스피커를 전 세계 각국에서 193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잘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정도에 연사 초청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초청을 다 마치고 심포지스트를 다 구성을 했는데 올 2월에 이런 코비드 19이라는 전대미문에 저희 세대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사태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모든 학회가 그랬듯이 많이 우왕좌왕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학회에는 또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를 책을 세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실제 하지를 못하는 것이 초창기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9월에 열리니까 6월 첫째 주까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된다. 학회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학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온라인 학회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주고 고민을 했는데 6월 첫 주 조직위원회에서 하이브리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미팅은 어떤 형태로 하기로 했냐면 아직까지도 6월 달만 하더라도 각 국가 간의 이동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특징이 온도하고 그러니까 많이 온도가 올라가든지 습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여름이 지나면은 다가오면은 장마철이나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은 소멸될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일단은 두고 보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미팅을 하는 것은 허용된 국가 간의 이동이 허용되면은 그분들은 오시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미팅을 했는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아직까지 더 오히려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 연사들은 뭐 전체가 못 오게 되는 지금 현상에서 심지어 유럽에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항체 검사를 하겠다. 나는 이미 감염이 됐었고 치유된 검사를 하겠다. 내가 증명하겠다. 의학적으로 다. 그러면은 니네들 대사관에서만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나는 가겠다. 단지 14일 동안 이렇게 아무 활동을 못하는 그런 그는 좀 풀어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현실은 뭐 외국 인바이트 스피커는 못 오게 되고 한국 국내 온라인으로 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3개 대륙을 이렇게 크게 아프리카 대륙까지 하면 뭐 다 뭐 모든 글로벌하게 옵니다만은 스피커들이 주로 이제 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미국,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되니까 이게 온라인 미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 버추얼로 하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저희들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 거는 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그러면 리코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코딩을 하고 있고 리코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보니까 이 리코딩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가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PCO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업체를 해가지고 리코딩을 이제 표준화되게끔 다 리코딩을 해야 되니까 하고 학회장에서는 외국 연사들은 저희들이 좌장이 이제 온라인 된 걸 프리 리코딩한 걸 틀어주고 국내 연사는 스피커하고 국내 연사들은 토론, 그러니까 버추얼하게 한 걸 갖다가 다시 온라인에 올리는 형태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사태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사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객상이 되는 9월 달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학회를 일주일 전이든 하루 전이라도 2단계만 객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학회를 못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한국 실험동물학회가 그렇게 됐는데요. 여수 컨벤션 센터에 지난 주말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광주 때문에 여수 컨벤션 센터에서 못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알펜시아로 옮겼습니다. 근데 사실 알펜시아가 비어있기 때문에 옮기긴 했는데 뭐 이런 서울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세계관학회는 콘네도 호텔에 사는데 콘네도 호텔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호텔하고 계약 관계. 저희 학회 같은 경우는 호텔하고 계약금이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선생님들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또 질문하면은 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표님, 해외에서는 협회나 학회가 지금 코로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나중에 통계가 좀 있으니까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도 처음에 저는 이제 MCI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부하신 분들 모르겠어서 처음에 행사가 취소되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국대 행사를 하다 보니까 50% 이상 취소가 되고 그래서 뭐 직원들도 재택근무하고 이랬는데 또 많은 협회들이 버추얼 미팅으로 다시 이제 하기로 하시면서 지금은 또 직원들이 또 갑자기
야근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바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유럽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도 전부 한국에서 참석해야 될 분들까지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버추얼 미팅 때문에 좀 뭐 망하지 않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 실장님, 무역협회에는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같은 경우에 거의 사실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영향이 별로 없었고 회의실도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1월 말, 2월 초부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조금씩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전시장 같은 게 2월에 이제 가동률이 40%가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60%가 캔슬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도 사전에 미리 예측된 그런 캔슬이 아니었고 거의 일주일 안 남기고 그 직전 취소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 참고로 전시장은 3월부터 5월까지 가동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초에 저희 회장님께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좀 나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그 나름대로 그 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그 나름대로 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 소프트 랜딩을 하자 해가지고 그 행사를 그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커리지를 많이 해서 6, 7월에 이제 가동률이 한 50%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달 8월에는 60%, 그 다음에 8월이 60%는 건데 이건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동률이 거의 7, 80%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휴가철을 빼고. 네.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지금 80%인데 그리고 10월부터는 지금 95%에 육박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유지된다면 앞으로 이런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 가지고 좀 하루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100명 이상이 발생하고 뭐 점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전시회에 아주 큰 타격이 예상되고요. 그 회의실은 지금 1월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지만 2월부터 지금 엄청나게 타격이 커서 지금 3월, 4월은 4, 5%대, 5월 달에 20%대, 지금 6월 들어서 40%대, 7월도 4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름대로 뭐 방역을 엄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전시회 가보니까 입장객들한테 비닐 장갑을 나눠줘 가지고 비닐을 끼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를 다 쓰게 하고 100% 세정액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방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저희는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전시처럼 보였고, 실제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전시대는 그 국제 주류박람회 같은 경우에 6월 둘째 주에 열렸는데 참가업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꾸로 참가업체가 캔슬을 하다 보니까 전시 규모가 너무 축소돼서 보러 온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회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제가 이제 2월 초에 국제회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갔다 와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은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마스크를 쓴 채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절차가 거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 얼굴 사진을 미리 제출하고 그 얼굴에 맞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 시스템 외에는 뭐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는데, 그 이유는 그 국제회의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가하는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도 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협회 내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회의를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 줌을 통해서 주로 이제 수출 상담회를 화상 상담회로 바꾸고, 특히 이제 해외 전시회가 다 캔슬됐기 때문에 해외 전시 참가를 하기로 했다가 못하는 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맨 처음엔 격주간으로 하다가 지금은 매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기적절한 그런 특강을 하고 싶었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한 번은 라이브로 강사와 저희들만 그 패널이랑만 해가지고 라이브로 토크쇼 형태로도 해봤고, 또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미리 녹화를 해서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업체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업체들이 그 클릭해서 그 유튜브로에 등록된 것을 볼 수 있게 링크라든가 또는 파일을 보내가지고 아예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했고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장님께서 6월부터는 정상화를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7월 1일 날 개최한 그 화장품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는 한 100명 정도를 거리두기 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쇄도해서 250명 신청을 받아서 실제 행사 때는 한 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코엑스 401호 국제회의실을 빌려서 띄엄띄엄 앉아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우려한 것보다는 입장할 때 등록할 때도 저희가 그 QR 코드를 갖다가 등록할 때 시스템으로 적용해가지고 실제 핸드폰으로 QR 코드만 등록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가지고 접촉을 최소화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온라인 세미나보다는 오프라인 행사를 저희는 앞으로 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주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 무역협회 이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원사들이. 예. 회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 뭐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회비를 이렇게 받으시는 데에서는 아직 별 변화는 없으신가요? 저희 협회 회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회비가. 실제로 상반기 제가 이제 회비 징수도 제가 촉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6월 말 현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전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부장님 이제 서울경제포럼 저희가 사실 저희 마이스 업계 쪽에서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치르신 행사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오프라인도 하셨고 실제로 미국 연사가 들어왔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하시면서 겪으셨던 부분하고 미국인 연사가 어떻게 아까 이제 오구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14일 격리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내에 들어와서 2주 격리도 있지만 또 하나 이게 돌아갔을 때 격리 문제도 있거든요. 자기 나라 갔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격리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격리를 해서 우리나라 행사를 치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랩에서 연구를 못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질병본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질본에 문의하고 그리고 미국의 질본과 같은 기관에도 문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은 게 기업인 간의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 공공에 의한 이익 아니면 기업의 뭐 상업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행사라든지 뭐 그런 몇 가지 조건에 한해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를 시켜서 지난번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중국 갔다 왔을 때처럼 김포 호텔에서 8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격리를 한 다음에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이용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내셔널 교수라든지 이진영 교수, 김상우 교수님 같고 나머지 외국인들이 못했고 문제는 이제 돌아갔을 때가 문제인데 그거를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총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괜찮으니 니네가 그걸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의 이주 격리를 안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괜찮다고 그 흔쾌히 그쪽에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조건에 한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조건에 한해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아무리 초청을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못 스튜어트 오겠다고. 러셀, 예, 버클리대의 스튜어트 러셀 교수 같은 경우는 연세가 64신데도 굉장히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한 거고, 소피비제, 에콜 42의 소피비제 교장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나오는 거는 괜찮았는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돌아갔을 때 프랑스에서 2주 격리를 도저히 해소해 줄 수 없다 해서 못 온 거고,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실제 오프라인에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로 행사하시면서 이제 그런 연사 이외에 다른 문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셨나요? 예,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몇 가지 저희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저희도 녹화를 하느냐 라이브로 하느냐 두 가지를 두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저희가 노트북이나 PC 제가 볼 때는 다들 너무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핸드폰에는 화상이 괜찮은데,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는 34m짜리 LED 화면을 띄워버리면은 화면이 그렇죠. 깨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도저히 줌을 이용해서 그 LED 화면에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18m에서 36m짜리 그 무대를 쓰는데 그게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HD급 화상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라이브를 했을 때 또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 통신망이 상당히 안 좋아요. 또 뭐 주식자님께 더 잘하시겠지만 호텔들의 통신 사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희는 워크힐에서 했는데, 워크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메가바이트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직접 아예 SKT에 요청을 해서 망을 갖고 오셔서 1기가를 깔았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래서 속도를 보장하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아예 저희가 코디를 보내서 저희 카메라로 아예 화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좀 불안해서 전화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화면은 꺼지더라도 말은 나올 수 있도록 국제 전화를 계속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에는 2중 3중으로 그렇게 방지를 해서 다행히 뭐 끊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도 파리의 인터넷망이 너무 사정이 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피비제 교수가 있는 이퀄 42가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망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망 사정을 저희가 새로 저희 LG망을 깔아줬어요. 깔아가지고 좀 빌려가지고 대여를 해서 깔아서 그걸 사용하고, 저희도 HD 카메라를 보내고, 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줌 말고 저희가 카메라를 보내가지고 그 카메라와 똑같이 전화하고 다 연결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다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시차 문제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차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새벽이고, 어떤 분은 밤이다 보니까 그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연사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지금 뭐 망을 깔아줬어야 되고 여기서 카메라맨을 보내야 되고 되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비용하고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로 행사를 하셨을 때 기존 행사하고 혹시 뭐 예산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20% 정도 더 늘었어요. 20% 정도 더 늘었습니까? 오늘 정산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그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 늘었고, 대신에 하이브리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아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저녁 식사를 웬만하면 접촉을 없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한번 놓고 많은,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이 다운되고, 이런 사소한 부분에 돈이 또 절약되다 보니까 그거는 뭐 호텔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킨 것들하고 음, 그 비용도 좀 사실은 보셨겠지만 저희 또 랜선이라고 해서 관객들도 랜선으로 모았거든요. 그 장비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그게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오구택 교수님 이제 곧 9월 달에 아까 이제 세계 혈관학회인 거죠. 그 학회 예. 행사를 하실 텐데, 그럼 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후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하이브리드형으로 했을 때 저희도 뭐 과연 후원사 입장에서 이 실제로 자기네들의 로고라 이런 거 노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후원의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준비하시면서 후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이제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혈관학회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한국지질동맥경학회하고 한국혈관학회하고 같이 이렇게 코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질동맥경학회 같은 경우는 실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의학협회에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 이제 네.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그 규정이라든지 네.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학회를 하이브리드를 학회 하면은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또 피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스폰서도 또 중요하지만은 협회에서 스폰서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을 해줘야 스폰서 범위가 이제 넓어집니다. 그런데 국제학술대회를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은 외국인이 몇 명 이상 실제 와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쵸. 다행히 이제 이번에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위기 상태를 다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발표자들도 외국인 참가자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게 이제 결론이 났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 치러야 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각자의 입장에서의 주장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많게 된 거죠. 학회를 주최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들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 참가하지 않으면은 리베이트법 저쪽 받아가지고 너네들 지원 못 드신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다행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뭐 협회라든지 그리고 리베이트법에 접촉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윤 교수님 질문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완전 온라인으로 갔을 때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하면은 많은 인원이 못 오게 되는 거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스를 하면은 부스는 방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돼가지고 하이브리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1,500명 정도 오던 학회 예측 참가인을 예측했는데 많이 와야 200~300명이 밖에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부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이거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또 부스를 부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의 사회적 합의들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냥 위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지금 많은 그 바이러스 학자들이 예측하듯이 쉽게 이렇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는 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뭔가를 지금은 뭐 어쨌든 우리가 하고 보자
도와주자. 음.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 내년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뭐 법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도 뭐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효과가 왜 없는데. 학회에다가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스폰서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그런 것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많은 학회를 주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또 이 협회라든지 이런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쉽지 않을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뭐 고비용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뭐 장소 같은 데서 저희들이 학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학회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선진국 같은 데나 특히 뭐 유럽 같은 데는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나 뭐 좀 작은 국가들은 학회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도 마찬가지로 뭐 여수라든지 이런 대구, 뭐 경주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눈을 떠가지고 컨벤션에 눈을 떠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방 그 도시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축으로 이제 인지하게 됐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파장이 결국은 스폰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학회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학회 회원들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참가비가 한 35만 원 뭐 이렇게 참가비를 1인당 내야 되는데 그건 뭐 숙박비는 또 자기가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도 스폰서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치르는데 스폰서가 없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 이제 학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발표하는 중간중간에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뭐 중간에 광고 나오듯이 그런 형태의 뭐 광고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네. 학회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아마 많이 네. 논의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뭐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뭐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주 실장님한테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면 이제 무역협회 아까 이제 그 온라인 상담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온라인 상담회를 하면서 이 실제 우리 국내 참가 업체들의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만 바이어를 만났을 때 이게 오프라인 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여쭤봐도 그거는 좀 바이어의 그 규모나 역량이나 케이퍼빌리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유통 바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소싱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런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될 때 가장 우려할 부분은 그 경소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트리뷰터라고도 하는 일반 유통업자인데요. 또는 벤더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팔릴지를 잘 예상을 못하니까 오더량이 줄어듭니다. 소식량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많지만 아직 바이어들이 구매를 하는 데는 이렇게 1년치를 옛날에는 한 번에 뭐 연초에 뭐 6개월치 정도 한 번에 오더를 했다면 지금은 뭐 3개월치 미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한국 업체들은 사실은 일체 해외 마케팅 기회가 해외 전시 참가가 없어지면서 오로지 남은 기회가 비대면 수출 상담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하고 코트라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일단은 제일 좋은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실제로 만약에 이런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지금 보여주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화면으로만 보고 그래 그럼 저거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화면으로 아이템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재 같은 경우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는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동영상 파일을 보내줘서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아시지만 이제 퀄리티를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예를 들어 섬유다.
패브릭이다. 그러면 이 패브릭이 어떤 질감인지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샘플을 미리 보내주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은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 그 서플라이어들은 그래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상담의 가장 큰 한계는 샘플에 좌우됩니다. 샘플이 네, 어떤 네. 샘플이냐에 따라서 보고만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섬유 같은 경우에 질감 같은 걸 느껴봐야 되는 거나 또는 또 메탈 같으면은 구체적인 더 자세한 스펙이 필요한데 실제로 메탈을 다 상담적으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무게도 네. 있고 크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중후장대한 그런 아이템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담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주로 소비재, 생활 필수품 위주로 식품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지금 개최하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후장대 산업 쪽에서는 사실 기존 수출선에서 계속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이라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 전시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무역의 걱정도 있는 반면에 실제 이 전시회와 관련돼서 IT 기술 업체들이 제일 많이 지금 뛰어드는 요 시스템이 이 수출 상담의 플랫폼 만들겠다는 업체가 제일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게 이제 온라인 수출 상담이지만 실제 앞으로 커질 시장은 제가 보기에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아니라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 유기적으로 그 플랫폼 참가업체와 바이어를 연결할 것이냐 그쪽의 플랫폼에 앞으로 저게 관심의 초점이 이제 주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포트라에서 하반기에 이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아닌 온라인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 기사를 보니까 포트라가 중국의 CCPIT한테 온라인 전시회 기술을 전수했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지금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쪽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참가해 그러면 참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너무 큰 집단이 모일 경우에 중국 전시회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전시회는 뭐 10만 스퀘어 이상 되는 전시의 경우에는 참가업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실제로는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출 상담에 대한 온라인 전시에 대한 고민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대표님 아까 이제 해외 관련돼서 협회나 학회 운영되고 있는 뭐 통계나 이런 것들 갖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뭐 전 세계 협회 동향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6월 달에 미국에서 실시한 서베이가 있어서 이걸 소개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 행사와 관련된 부분과 협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 행사와 관련돼서는 그 사람들은 그걸 in-person conference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뭐 행사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비대면에 반대면 대면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in-person conference나 엑스포 혹은 또 미팅이나 이벤트에 대한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45%는 버추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거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19%가 아예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16%가 아직도 연기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 상태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 취소보다는 버추얼로 바뀔 가능성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덕분에 버추얼 팀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버추얼 미팅으로 변경할 때 준비가 어땠는가
하는 거 봤더니 한 48%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한 39%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준비가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행사에서 받은 등록금이나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하고 또 그 전시하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경우는 전액 환불이든 부분 환불이든 51%는 환불을 해주고 또 한 15%는 미래 행사에서 대신 써라 하고 크레딧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전시자 쪽은 40%를 환불해주고 미래 사용하는데 한 25%를 크레딧으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회들이 돈을 다 돌려주면은 이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한 거 아닌가. 물론 무역협회 같이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좀 괜찮지만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면 보험 같은 걸 들었는가? 그래서 보험으로 뭘 좀 받은 게 있는가? 그랬더니 그 미국에 그렇게 보험이 시장이 잘 돼 있는 데서도 전액 환불 받은 그 전액 그 보상 받은 데는 9%밖에 안 된다. 그리고 부분 받은 데가 3%. 그래서 결국 한 12에서 13%만 보상이 좀 있었고 87%가 다 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 앞으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파악하는 앞으로 그 인퍼슨 컨퍼런스를 재개가 될 예상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43%가 2021년 가서야 될 거다 이렇게 봤고, 나머지 한 올해 9월 혹은 뭐 10월 11월 이런 데도 한 10%씩 있어요. 그래서 한 30%인데 아마도 희망을 표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두 번째로 이제 회원 그 협회 활동 자체에 대한 우선 회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협회에서 뭘 해주길 원했느냐 한 걸 조사한 게 있고, 협회가 또 해준 거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뭐 재밌는데 회원들이 제일 바란 거는 이메일이든지 전화로든지 자기한테 좀 연락을 해주길 바랬대요.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너무 쉬운 그렇죠. 거기도 맞아요.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제일 바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는 멤버 투 멤버 포럼 이거를 좀 바랬고, 세 번째는 버추얼 타운홀 미팅 이렇게 바랬다 그럽니다. 이게 결국은 이분들은 다 나와의 컨택 그리고 소통 이런 데에 대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협회는 그럼 뭘 해줬느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온라인 에듀케이션. 교육. 근데 이게 회원들이 바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원들의 건강이나 웰빙과 관련된 정보 제공. 코로나 상황에. 예, 코로나 상황에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이 전 세계 어떤 그 위기의 그 지금 상황,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회비의 납부 연기, 또 회비의 납부 유예, 뭐 이런 것들도 한 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회원과 협회가 생각하는 게 약간 핀트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재미있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원 관리 활동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중단된 그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당연히 생각하는데 회원 충원, 회원을 새로 충원하는 건 거의 어려웠고, 불가능하고. 두 번째가 후원금이나 기부금의 유치, 이거 어려웠다. 이거 뭐 거의 중단됐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회원 프로그램도 중단된 것들이 많다. 그리고 네 번째, 회비 외에 수입 창출 활동, 이건 못했다. 이건 뭐 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 다섯 번째, 이건 조금 특이한 건데 회원 자격갱신입니다. 회원의 자격을 갱신하는. 뭐 자격이 있어야 갱신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 의사협회에 관련된 걸 해드리는데 그 협회에서 문제가 CME 크레딧을 어떻게 주느냐. 근데 버추얼은 저는 CME 크레딧을 안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할인해서 주겠다. 깎아서 몇 점 적게 뭐 이러는데 아마 최근에 그냥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협에서 온라인도 이제 그 증명이 되면은 요즘 이제 그 플랫폼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의 시간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 아이디로 들어갔을 경우에 포인트가 올라가게 그 갖다가 그 시간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아이디로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미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인퍼슨 컨퍼런스 취소나 중단으로 인해서 인간 수입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건데 뭐 단위를 1에서 10, 10에서 25, 25에서 50, 50에서 75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10에서 24% 내 영향이 있었다는 데가 한 32%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 49% 안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한 25% 이렇게 됐습니다. 50% 이상 받았다는 데가 11%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건 분명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좀 틀리게 그 정부 지원금이 거의 없이 활동하는 협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이 행사를 안 하면 수입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입이나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다들 2020년 회계연도에서는 뭐 다 줄을 거다 줄어쓰는 거를 얘기했고 2021년 내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준다 하는 대답과 그 현상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회계연도에는 현상 유지하거나 더 늘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022년 가야 회복세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협회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한 2022년 정도가 아마도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마이스 업종에서는 사실 이제 내년까지 기획업체들이 어떻게 버티느냐 이거가 상당히 큰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실제로 행사를 갖고 계시는 이제 입장에서 앞으로의 행사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저희 기획업체들 사이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전시회는 모르겠지만 회의는 특히나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의 이 비대면으로 인한 어떤 편리성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놓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상당히 바뀌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행사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네 분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 부장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저 말씀은 네네네. 예. 예, 방금 끊겨가지고 네. 저희 서울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럼이 다 크고 작은 포럼이 연간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매달 하나씩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2주 프로그램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그 포럼이라든지 회의가 전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포럼이나 회의는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따른 플랫폼도 개발해서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굳이 해외 연사들을 비싼 연사료를 줘가면서 부를 필요 없이 차라리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방식. 그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좀 더 좋은 연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게 온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더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방역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게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에 대한 문제를 더 좀 신경을 쓸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그 장비가 그 중소기업 장비를 한 4대 정도 대여를 해서 아예 그 체온 측정과 그 소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렇게 장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서 한 2초 정도 시간이면은 체온 측정과 소독이 다 될 수 있는 장비를 호텔 입구에다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뭐 대세는 하이브리드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뭐 사람을 안 모을 수도 없는 거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저희는 지금 방식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계속 포럼을 진행할 수밖에. 언론사 입장에서 사실은 이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한 수익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까 안 여쭤봤는데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를 행사하실 때 등록비나 이런 거는 원래 기존 하셨던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들 저희는 그 첫째 날 만찬 행사 때는 뭐 당연히 뭐 일부 VIP들이 오시지만 둘째 날하고 셋째 날 행사 때는 주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주제가 과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등록비나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원이나 광고로 수입을 그렇죠, 예. 주로 후원이나 협찬으로 이게 과학에 대한 아이템을 협찬을 가지고 저희는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 앞으로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신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2022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회원이 만 5,000명 정도 되고 실제 이제 학회 참석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학회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1년에 한 번 합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뭐 연휴나 추석 이런 걸 이제 해서 한 번 하고 메인 학회는 나머지 한 17개 정도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는 이제 전공에 따라서 뭐 저희들이 이제 생명과학을 하다 보니까 식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 중에서도 뭐 특정 세포 소기관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7개 분과는 중에서도 다 특성이 다양합니다. 뭐 실험동물 유전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예쁜 꼬마 선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하나의 어떤 종을 가지고 이제 모인 그런 분과도 있고, 거기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다른 집단을. 어떤 동물은 뭐 굳이 맹수가 아닐지라도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종들은 자기 종이 번식하면 다른 종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제 같이 이제 결국 그런 종족은 대부분 다 이제 사라지고 다른 뭐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아니면 언어가 다르더라도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부족들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는
이것이 이제 오랜 동안 우리 몸에 유전적으로 임프린팅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택트로 그렇게 오래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 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도 개별적으로 이제 올해 학회, 외국 학회에 한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저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시차가 있고 이러니까 프리 리코딩을 해가지고 하고, 질문만, 디스커션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더니, 회원들이, 아이,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다. 버추얼로 실시간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달라 그래가 다시 메일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다시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한국 시간하고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캐나다 퀴벡에서 하는데 학회를 자기네들은 이제 뭐 학생들이 오니까 하이브리드 미팅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 동양에는 저 혼자인데 실시간 좀 해달라.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한다. 질문을 실질적으로. 네, 이런 것들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회의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가 실제 회의를 해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회의 속성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세계 혈관학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학술 위원들 모임을 하면서 한 번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더니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에는 아예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고 오기 힘든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뭐 부산도 있고 학술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네, 미팅을 한 거죠. 회의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또 핵심 인물들 그 중에서 핵심 인물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미리 리트레이처로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람들 표정들을 보고 얼굴들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놓쳤던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사실은 회의에서는 굉장히 준비회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준비 회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문적인 것들 저희 생명과학 측면에서 있을 때 학문적인 그런 모임들 그런 모임들은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뭐 낮에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쁜 측면에서가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너서클이 필요하거든요. 콜래보레이션을 믿고 콜래보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믿고 콜래보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사실상은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술적인 모임은 그래도 오프라인, 인퍼슨 미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실장님 혹시 뭐 전시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 전시회로 많이 갈까요? 저희 민간 전시 주최사들은 지금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시회 특성이 실제 많은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동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전시회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가장 워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페입니다. 베이비페어 같은 경우 얼마나 과밀돼 있고 나름대로 그런 전시회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시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냐 거기에 좀 앞으로의 전시회 한 방에 달려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전시회도 앞으로 이제 빨리 방역을 철저히 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직의 많은 변화가 또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컨택을 이게 아까 언택트란 말 쓰셨지만 실제 언택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김난도 교수께서 지난주에 저랑 만났는데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게 자기 본인이 만든 말이라고 언컨택인데 그걸 언택트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외국에다 얘기했더니 외국에서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언택트라고 해도 요즘은 다 또 의미가 통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택트 상황에 저희가 적응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부와 해외 지부가 있는데 오히려 언택트 상황이 되니까 컨택이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안 만나도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지역본부장이랑 해외 지역본부장이 한 번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게 그 온라인으로 대체됐을 경우에 과거의 그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똑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 전시회도 지금 취소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온라인 참가비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모든 숙제가 있거든요. 참고로 화장품에서 제일 유명한 전시회가 이제 코스모프로프라는 전시회인데 그 참가비가 비싸기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했을 때 참가비를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그 참가업체 수가 유지될 수 있느냐. 참고로 이것도 규모의 경제잖아요. 온라인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뭐 1000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전시회가 별로 없다면 참고로 온라인으로 했을 때 1000개사 이상이 온다면 오히려 온라인 전시회를 잘만 그 플랫폼을 만들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오히려 대형화될 수 기회가 될 있는.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어떤 부분이 계속 발달하면서 특히 저는 저희가 다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거리를 둬야 된다는 부분인데 거리를 안 두고도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마스크 완전히 헬멧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그런 왜냐면 만나야지 이게 사실은 더 촉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장비들이 또 발달해서 오프라인 결국 회의도 촉진되지만 그거만큼 온라인 쪽도 가속화돼서 온라인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 지사장님, 저희 이제 ASA가 8월 달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데 미국에 있는 협단체 전문가 임직원 협회라고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 행사가 이제 100주년인데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로 이제 저도 사실은 오 교수님에 동의합니다. 인간은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안에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콜을 했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일 것 같으냐는 데서 60%가 하이브리드 행사로 다 갈 거다 이렇게 나온 답변이 60%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 2, 3년 지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뉴 노멀이다. 이제 새로운 노멀이지, 뉴 노멀이지, 올드 노멀로는 안 돌아갈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ASA는 뭐 이게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할 수 없이 버추얼 행사로 바꾸고 8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버추얼 행사를 하면서 기존의 행사와 좀 달리 세션 공부하는 세션보다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CEO들은 CEO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또 뭐 CA는 CA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 뭐 이 CA나 CMP 크레딧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커리어 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죠. 올해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이 여기도 그 전시
이기지비터 숫자가 작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도록 14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테크놀로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 구성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멤버들에게는 처음에 돈 받았다 그랬다가 되게 요거도 먹었나 봐요. 그래서 멤버들한테는 프리로 하고 남 멤버한테는 99불로 이렇게 해서 하고, 참고로 우리 경우는 이제 코리아 마이스 협회에서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99불 아마 그걸 또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황 교수님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없는데요. 오늘 우리 협회나 학회 또는 우리 미디어 얘기 들어보니까 더 우리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더 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오늘 그 리얼하게 이제 예상되는 문제랄지 또 우리 오프라인의 필요성 이런 것도 잘 드러났기 상당히 그 오늘 좀 유익한 회의였고, 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행사가 취소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사후 보상이랄지 이런 문제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그게 다 힘든 데더라고요. 다 우리 협력회사 이런 데인데. 그래서 물론 저희 뭐 주최사 협회나 학교도 힘들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업체들이 참 힘들다는 걸 오늘 좀 너무 느껴가지고 좀 짠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협력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디자인하거나 장치하거나 뭐 하여튼 카펫을 깔거나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인쇄업체. 근데 좀 보살펴야 되겠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협회의 날 얘기 안 하시나요? 예. 그러시고 오늘은 이제 실은 우리가 오늘 이 그 웨비나를 마련한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 협단체 전문가 협회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협회가 공식적으로 한 8,000개 이상 되고요.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거의 15,000개, 20,000개쯤 됩니다. 근데 이런 많은 협회들이 실제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아무런 그 뭐랄까요, 정부로부터 관심이랄지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 그 KSA 앞에 얘기했던 ASU와 비슷한 한국 버전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8월 27일 날 우리 고향 엠벌 호텔에서 협회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좀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80명, 적어도 100명 정도의 우리 협회 전문가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면 특히 우리 서울경제 우리 김현수 부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협회 어려움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행사가 올해 좀 잘 되고 해서 뭐 물론 저희들이 이슈 제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협회에 관련한 또는 학회 관련된 분들의 관심, 성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고 같이 생활하지 못했던 족들은 다 이제 없어졌고 지금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던 족만 남았다는 말씀이 제일 인상 깊게 남는데, 이 슬기롭게 우선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이 협회 단체, 지금 우리는 단체장들을 모셨으니까, 아니면 또 어떤 무역협회 같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기반이 있는 단체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규모 학회나 협회는 지금 이 되게 정부 지원금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되게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뭐 지금 뭐 고용안정기금부터 다양한 지원금이 있지만, 사무국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지원금 나오는 곳은 없고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국도 이런 협회라든지 학회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단체로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협회의 날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분 모셔갖고 저희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단체 상황도 좀 들었고, 각각 전문가들 이제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행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국내 많은 영세 중소 학회나 협회 단체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팅이 줌 또는 뭐 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모든 회원들이나 참석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하고 또 어떻게 참가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나이 많은 세대라든지 또 이 전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IT 환경에 노출 안 된 사람들은 애시당초 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전에 뭐 고지를 받는다든지 교육을 받아야지 참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여기 교수님들이나 또 CEO들이나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뭐 부담 없이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약간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는 협회나 단체에서는 이런 거 사실 준비하고 운영하는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협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입장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6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